우리가 보면은, 자, 몸과 마음, 그리고 심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몸과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몸과 마음을 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 정신의학에서는 뭐를 많이 따집니까? 몸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의학이에요. 그래서 몸의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줬다? 마음에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하는 곳이 바로 이 정신의학입니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마음의 문제가 몸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정신의학에서는 안 다룹니다. 꼭 뭐만 다룹니까? 몸의 문제가 마음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호르몬에 의해서 네 마음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 테스토스테론이 어떻고 에스트로겐이 어떻고 뭐 그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고 갱년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몸의 이상, 즉 신체 이상이 아니라 신체라는 건 몸이라는 거는 몸 안에 흐르는 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진단하고 이 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해결을 함으로써 마음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의학이에요. 맥락은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루는 게 정신입니다. 정신에서는 대신 뭐를 안 다룹니까? 심리를 안 다룹니다. 심리를 안 다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볼까요? 몸과 마음과 심리가 있는데 몸과 마음과 심리가 있습니다. 몸과 심리를 다룹니다.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신의학이라고 하고요. 심리학. 그래서 몸과 심리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몸은 누구 영역이에요? 의사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몸은 의학에서 가져와야 돼요. 의학에서. 그래서 의학에서 연구된 걸 가져다가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마음이 빠졌어요. 참 특이하죠? 여기서는 몸에 의해서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마음을 다루고 있질 않아요. 재밌는 건 여기서도 마음을 다룹니까? 마음을 안 다룹니다. 여기는 마음과 심리를 다루질 않아요. 특이한 건 뭐냐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플 때 이런 형태로 아프다. 아, 요건 우울증이네. 우울증 처방. 약을, 이 몸을. 그 다음에 얘 보니까 공황장애네. 여기서 불안감에 초조해. 그 다음에 강박이 형성. 그러면 요 약을. 그 다음에 또 뭐라 중독이래. 그러면 중독이니까 요렇게 돼. 그러면 요 약을. 항상 이 몸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루질 않고 있거든. 심리도 안 다룰 필요가 없어요. 딱 나타나는 이 마음의 현상만을 가지고서 정리하면 돼요. 그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 전두엽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의학으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이렇게 갑니다. 대신 이 마음을 다루질 않습니다. 다루질 않아요. 왜? 현상만 모으면 되니까. 현상만 모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그렇게 됐는지를 굳이 필요로 하질 않아요. 마음에서 이 몸에서 여기를 컨트롤해가지고 이 마음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면 약물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몸을 컨트롤해서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정신의학입니다. 자, 그런데 심리학은 더 웃겨요. 이게 마음을 다루질 않습니다. 여기는 이걸 다루질 않고 몸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의학에서 가져. 의학에서 연구가 됐어. 그래서 호르몬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된 것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연구를 한 학문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 심리학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신체에 관련되는 연구, 신체와 몸, 즉 의학이죠. 의학 연구합니까? 연구 안 합니다. 누가 해놓은 거를? 정신의학에서 연구한 걸 또는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진짜 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디에서 측정을 하고 뭐라고 그 다음에 호르몬 수치를 계산하고 스트레스 수치를 계산하고 뭐한 거 다 어디서 가져옵니까? 정신의학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어디에? 인식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기억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작용되고 하는 이거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자,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그러면은 둘 다 뭐가 빠져있냐? 마음이 빠져있어요. 분명히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 몸을 갖고 태어나서 그리고 마음이 작용을 해가면서 죽는 날까지 작용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남자는 남자의 마음의 기준을, 여자는 여자의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뭐가 좀 빠져있어요. 이놈도 마음이 빠져있고 여기도 보니까 인식, 기억, 표현 이거를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마음이란 말을 안 씁니다. 마인드라는 말은 심리학에서는 용어로 쓰질 않아요. 마음이라는 거. 이거는 어디서? 종교적, 철학적, 문학적, 관련되는 사회학 관련 이런 데서 추상적으로 용어로 쓰는 거지 인식, 기억, 표현처럼 들어오는 거, 기억되는 거, 그리고 표현되는 거 직접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만 나와요. 수상적인 마음 같은 거는 이거는 미신이니까 사회비니까 이건 때려쳐 놓고 과학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증명이 돼야 돼요. 보여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안 그런 건 안 믿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이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마음을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인식은 왜 합니까? 인식. 자, 우리가 뭔가를 외부로부터 들어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는 거. 외부에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자, 기억을 한다. 기억은 뭡니까? 마음에서 뭔가를 처리한 거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또는 저장했던 거를 어디로? 다시 마음으로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즉, 저장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기억이에요. 어디 거를? 마음에서. 자, 이게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표현은 외부 정보로, 외부로 마음에 있는 거를 어디로? 외부로 정보로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표현하든 내 의견을 표현하든 표현하는 게 이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 정보 또 그 다음에 기억에 관련되는 거 저장하느냐 인출하느냐 그 다음에 외부 정보를 표현하느냐 요것만 연구를 해요. 근데 뭔 연구가 빠져있냐? 마음 어디로 이게 들어오는지 마음 어떤 작용 때문에 기억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음 어디에서 이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하질 않은 거예요. 해석.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빠져버리게 되니까 외부 정보가 들어올 때 작용되는 게 수천 수만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고 기억을 빼내고 하는 역할들을 수천 수만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또 외부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도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각각 하나하나가 다 연구 대상인 거예요. 뭐가 빠져있다 보니까 마음이 빠져있잖아요. 그런데 요 외부 정보가 들어와. 근데 인식될 때 뭐가 작용합니까? 감각 기관이 작용하죠. 5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관련되는 5개의 정보가 작용을 합니다. 이 5개, 그래서 감각기관은 누가 연구를 해요? 몸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에서 작용돼 있던 의학적으로 연구됐던 걸 가지고서 외부 정보와 연결을 시켜요. 이게 인식, 그래서 인지법인이 관련되는 건 다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 따위는 필요 없고. 자, 기억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어디로 저장되는지, 그리고 인출을 할 때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걸 인출할 때, 그리고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뭐하고, 이거 어디서 작용하는 겁니까? 기억은 뇌에서 작용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뇌에서 작용을 해. 그러면 이 뇌에 어디에서 작용되고 뭔 역할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어디서 연구를 합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합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얘기해? 정신의학 또는 뇌과학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뇌과학, 이거 뇌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전두엽이었더니 그 다음에 뭐 뒤에 해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논문에다 빌비지하게 써요. 의사들도 아니면서. 의사들이 하는 뒤치다거리 하려고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자, 또 얘기할까요?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뭘로 합니까? 말하죠. 저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혀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다 몸이잖아요. 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내가 그런데 이거 왜 침새를 왜 넣을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이 말하는 거
언어학적인 거, 기타 등등 관련된 말하는 거, 그러면 말은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이 말은 입에서 표현해 나가는 방식이 연결가 되는 거고, 행동을 합니다. 행동이 한두 개예요? 표준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연구해요? 이거 심리학에서 연구 안 해요. 어디서 연구하냐면 이것도 의학에서 연구를 합니다. 생리학, 의학 이런 데서 연구를 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연구되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걸 끌어다가 인식, 기억, 표현에다 갖다 집어넣고 연구해 나가는 게 심리학이에요. 왜? 몸과 심리가 작용되는 걸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뭐만 하냐면 의학에서는 몸을 기준으로 마음은 나타나는 현상을 요렇게 가져다 요 마음이 요렇게 몸을 조종을 하니까 마음이 요렇게 되더라. 끝.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워낙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왜? 여기서 뭡니까? 인식을 어떤 사람은 요걸 깜장색이라고 인식하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이거는 빨간색이야. 그러면 저 정신병원에 갑니다. 아닌가요? 원래는 즐겁고 재밌고 좋은 걸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니들이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사건 사고 치면은 정신병원 가는 겁니다.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정신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왜?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의학을 연구를 하거나 몸과 마음을 연구를 하는데 이 정신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연구하지만 몸을 중심으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심리학에서는 몸은 남들이 연구해 놓은 걸 다 가져다가 인식, 기억, 표현에서 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왜 이렇게 기억이 될까를 연구해 나가는 이런 학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몸과 마음과 심리는 어떻게 작용되느냐? 아주 단순해요. 인간은 분명히 몸이 있습니다. 분명히. 몸 안에 뭐가 존재하냐? 마음이 존재합니다. 자, 몸과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이론의 가설의 제 1번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 존재를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즉 자각하는 영역과 자각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구나.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프로이드로부터 이미 다 나온 얘기니까. 무의식 얘기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대단하죠? 이걸 알고 있다는 건. 근데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의식이 무슨 작용을 하고 있고 무의식이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지가 하나도 연구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밝혀놓은 게 바로 마음이론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이 무슨 작용을 하고 무의식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를 밝혀놓은 학문이 바로 마음이론인데 인식은 의식이 작용하고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여기에 기억이 뇌에 기억이 돼요. 뭐가 작용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식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의식에 의해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무의식에 의해서 감정이 업데이트 되더라. 이게 마음이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무의식에 의해서 표현이 되더라. 즉 마음이 표현을 하고 인식이 마음과 어떻게 작용되고 마음에 작용된 것이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증명해놓은 바로 이론이 마음이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론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몸도 가지고 있죠. 몸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의학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거 연구 쭉 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연구해 놓은 거예요. 와, 대단해요. 이게 없는 블랙박스인 상태에서 정말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플러스 여기는 의학이 연구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뭡니까? 심리학은 뭐만 연구합니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연구했죠. 이 세 개는 어디서 연구를 했습니까? 심리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기가 막히네. 이제 뭐만 나오면 돼요? 요 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과 마음과 심리가 함께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는 몸과 심리를 다루고 있는데 정신의학에서 만약에 몸과 마음과 심리를 함께 상호 연동되는 책에서 다루면은 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던 게 분명히 검증이 되면서 의학적인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수많은 것을 연구를 해오지만 치료법 하나 변변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핵심 코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만 하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백수십 년이 지나오면서도 프로이드 이후에 백수십 년이 지나오면서도 치료법 하나 변변히 못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걸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왜? 바로 이놈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다시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몸과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거를 이거를 여기는 의학에서 가져오고 이건 마음이론에서 가져오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연구한 거를 같이 결합을 딱 해보면 너무 놀랍게도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론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론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심리학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니까 하나만 맞아요. 그러나 이미 수천 개, 수만 개를 연구를 해놨어요. 이게 맞다니까. 이 하나하나들이.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어요. 수천, 수만 개가 연구돼. 이거 맞아요. 이거 결합해놓고 이 중앙에 핵심을 딱 집어넣으면 인간이 어쩌면은 몸과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체 질병 문제부터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가 고장나고 또는 상처, 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치료되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게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론은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정신의학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구나.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필요한 게 뭐가 빠져있구나라는 게 이 마음이라는 놈이 결국은 다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의학적인 몸에 관련되는 의학, 그 다음에 마음, 우리가 할 때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서 작용되고 있는 심리는 정말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만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그리고 그래서 인간에게 마음과 몸과 마음이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문으로서 또는 실전에서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걸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같이 가면 돼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고 배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몸과 마음과 심리 세계를 다 논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역이 아닌 거는 몸에 관련된 영역, 의학적인 영역은 다룰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는 기존의 심리학에서 다뤘던 내용은 다룰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하나가 옳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옳거든요. 반발되는 것까지도 다 옳아요. 우리가 왜 이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이론이 또 있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마음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게 틀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울 때 심리 대칭을 배운 이유예요. 심리 대칭이 뭡니까? 행복은 왜 만들어져요? 상처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처라는 놈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불행과 행복은 함께 있거든요. 그러면 불행한 이론이 있고 행복한 이론이 있어. 그 이론은 둘 다 같은 거예요. 상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마음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과 심리를 함께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마음 이론이 굉장히 뛰어난 이론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얻는 거예요. 딱 하나 빠져있는 그 하나예요. 그 하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냐면 어지간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종교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냥 여담으로 얘기합니다. 이 종교가 나쁘냐?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경전이 따라갑니다. 경전이 뭐냐? 바로 인간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경전입니다. 여기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진리는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우리는 아까 설명했듯이 가르치는 게 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고 가르치면 안 돼. 직계 아니에요. 이미 신에서 만들어져 있는 경전이거든요.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인간은 그 전달받은 걸 가지고서 자기 삶에서 그거를 녹여서 그리고 사용하도록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종교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 심리치료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어쩌다 되고 안 되는 이유는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불교다 그러면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그냥 계속 절만시키면 돼. 그러면 언젠가는 경전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겠죠. 아, 내 삶이 이렇구나. 그래서 고승들은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이 경전을 뭐를 합니까?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내 삶에 관련된, 인간의 삶에 관련된 관점에서 그거를 연결을 해서 깨달으려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기독교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종교든. 그래서 종교적 관점에서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가르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관련되는 이 학문을 또는 종교에 관련되는 경전을 배운 사람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본질을 좀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교적이든 기독교적이든 천주교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종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다룹니다. 무슨 학교, 그 다음에 무슨 교실, 굉장히 많은 걸 다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다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거기 간 사람들은요, 100%가, 그러니까 완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참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돼서 거기에 중독이 돼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의학적인 측면, 심리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맞다 틀리다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조금 한번은 생각해보자라는 뜻에서 우리가 항상 다루는 건 몸과 마음과 심리 이 세 개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